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남편과 손잡고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집에서 아들의 입으로 나온 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옆에서 며느리는 이미 부동산에 전화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집매물 상담, 요양원 계약서, 재산 정리. 어머니가 아직 그 집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어머니 몰래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이 토요일 하루에 정리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상담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이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단 10초 만에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 씨,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 씨, 말을 잃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해 둔 서류. 그 순간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집도 못 팔고, 재산도 손댈 수 없고, 어머니를 내보낼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늙고 약해 보였던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을 뻔한 한 어머니가 눈물 대신 서류를 준비했던 이야기,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뒤로 갈수록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벨도 함께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70세 강복순 여사는 그 골목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둘이서 억척스럽게 모아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전세로, 그 다음엔 빌라로, 그리고 마침내 작은 단독주택으로 한 계단씩 올라오는데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집 앞마당에 남편이 직접 감나무를 심었고 부엌창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커튼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해, 복순 여사는 홀로 그 집을 지켜왔습니다. 마당에 작은 화단도 가꾸고 텃밭에 상추도 심고 혼자서도 제법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가끔 마실도 다니고 동네 경로당에서 점심도 먹고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노후였습니다. 아들 현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며느리 수지는 영리하고 계산 빠른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내려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수진이 직접 반찬을 싸들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런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물이 스며들 듯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 요즘 관리하기 힘드시죠?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복순 여사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또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집 팔고 작은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가 관리도 더 편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이번엔 조금 노골적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슬쩍 물었습니다. 팔면
그 돈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죠, 뭐. 어머니가 뭘 아세요? 부동산이나 재산 관리를. 그 한마디에 복순 여사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수를 치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현우가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두면 어때?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유언장.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유언장을 미리 써두라는 말. 복순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남편이 심어준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을 자식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 수진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면 거실을 둘러보고 방 크기를 재는 듯 눈길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하면 꽤 나오겠다. 창문 방향이 좋네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은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요즘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팔면 꽤 받겠던데. 복순 여사는 말없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여사는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매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급매 가능 빠른 정리 원함. 이미 매물로 알아보고 왔던 겁니다. 아직 어머니한테 말도 꺼내기 전에.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 오래 고민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면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표면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좋은 데예요.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고. 복순 여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같은 생각이냐? 현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복순 여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아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어머니 옆이 아니라 어릴 때 무릎 긁혀 올 때마다 달려가던 그 아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깨서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자란 그 아이가 지금 아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입소하시면 돼요. 계약은 저희가 이미 다 해놨어요. 이미 계약을 해놨다는 말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짐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짐 정리. 그 말을 들으며 복순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짐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거구나.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 부엌에 걸어둔 낡은 달력. 마당의 화단. 그 모든 것이 정리의 대상이 될 판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여사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 아들이 어릴 때 사진,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현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순 여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준비는 시작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되감아야 합니다. 아들에게서 유언장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날 밤으로 복순 여사는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알아야 한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준비해야 한다. 다음 날 복순 여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전화번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법무사 사무실 번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것저것 부탁을 하며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복순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복순 여사는 버스를 타고 혼자 시내로 나갔습니다. 평소에 잘 나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렸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노인복지재단, 그리고 법률지원센터. 법무사 앞에 앉아서 복순 여사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이 있어요. 제 명의예요. 아들 내외가 제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법무사는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신탁, 그리고 공익재단 조건부 기증. 복순 여사는 설명을 다 듣고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뒤집어질 수 없는 방법으로요. 선택한 건 공익재단에 대한 조건부, 기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순 여사는 집의 소유권 일부를 노인 주거, 곡지를 지원하는 재단에 이전합니다. 대신 조건 하나, 복순 여사가 원하는 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이게 완성되면 아들 내외가 집을 처분하거나 어머니를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사라집니다. 법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복순 여사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을 집도 아니고 팔 집도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인데 지키는 게 맞죠. 복순 여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시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중요한 부분엔 밑줄을 그으면서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손잡벌되는 법무사 직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꼼꼼하게 잘 보시네요. 복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꼼꼼하게 살았어요. 이제 와서 흐리멍덩하면 안 되죠. 준비가 완성된 날, 복순 여사는 공증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단단하게 결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떤 외부 요인으로도 여사님의 거주권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봉투에 넣어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 사진 바로 옆에.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지는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현우는 요양원 계약서를 재확인했고 수지는 집 정리 목록을 적어두었습니다. 소파 중고 처리, 냉장고 폐기, 가전 정리. 그 목록엔 복순 여사가 평생 쓴 물건들이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조급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가 화단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분홍 봉숭아가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현우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장 보러, 병원 가러, 그리고 남편 기일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시설이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실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직원이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 날짜는 오늘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이미 처리가 되셨습니다. 개인 물품은 그때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복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여사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기 전에 이거 먼저 봐라. 수진이 먼저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공증,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현우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 일부는 이미 노인복지 재단으로 이전되어 있으며 기증자인 강복순 여사는 해당 주택에서의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다. 어떠한 사유로도 거주권은 박탈될 수 없으며 주택의 임의 처분은 재단 동의 없이 불가하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복순 여사는 처음으로 단호한 눈빛을 했습니다. 이미 다 해놨다. 언제 이런 걸. 몇 달 됐다. 유언장 써두라고 하던 그날부터 준비했어. 현우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엄마 걱정해서 한 거라고. 복순 여사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걱정하는 사람은 미리 계약 안 해놔. 상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복순 여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팔려고 했지. 재산 정리하려고 했지. 그래서 엄마 요양원에 넣으려 한 거잖아. 수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모 버리려는 자식한테 내 인생 맡길 생각 없어. 나는 내가 지킨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됐다. 복순 여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집에 간다. 너희끼리 이야기 나눠라. 상담실을 나서는 복순 여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처분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재단이 공동 소유자로 등록된 이상 그 어떤 절차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임의로 집에 들어와 짐을 건드리는 것도 부동산과 매물 상담을 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다가 재단 측에 항해 전화를 해봤다가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복순 여사를 위한 주거,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 담당자가 방문했습니다. 건강 체크, 생활 지원, 그리고 말벗. 처음에 복순 여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저는 별로 아픈 데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는데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시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는데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힘드셨겠어요. 아드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니. 복순 여사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있잖아요. 네. 그 덕에 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복순 여사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그 해가을에도 어김없이 감을 맺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혼자서 감을 땄습니다. 사다리 대신 긴장대를 써서 천천히 하나씩 봉지에 담아 옆집 할머니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이고, 복순 씨 손 큰 거 봐. 이거 얼마나 많이 줘요. 옆집 할머니가 좋아했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복순 여사에게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그냥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우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복순 여사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5글자.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아직도 뭔가를 노리는 건지.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없었고 용서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삶은 계속됐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배신당했던 순간에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운 힘이 됩니다. 복순 여사도 그랬습니다. 봄이 오면 화단에 꽃을 심을 생각이라고 복순 여사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채송화를 다시 심어볼 거라고. 그 집에서, 그 마당에서 남편이 심은 감나무 옆에. 늙었다고 다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복순 여사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면 지킬 수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죠.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식이 등을 돌렸을 때,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했던 한 어머니.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감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복순 여사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찾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단단한 싸움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준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삶의 지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구체적인 설정은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무관합니다.